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예순이 된 주부입니다. 사실 저는 30년 넘게 미용실을 하고 있었고 미용실 규모가 커지고 잘 돼서 분점까지 생기고 여유가 생겼어도 계속 헤어 디자이너로서 미용실에 나가서 손님들의 머리를 손수 매만져 줬습니다. 작년에야 미용실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온전히 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의 생활이 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얼마나 배부른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좀 더 일찍 미용실에 안 나가고 집안 가정생활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남편의 행동거지에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너무 남편을 믿고 일에만 집중을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저는 그동안 계속 미용실에만 갇혀서 단조롭게 살아왔어서 앞으로는 진짜 남편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일만 그만두면 남편이랑 오붓하게 여행도 가고 같이 취미생활도 하러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미용실을 그만두자마자 장밋빛 노후에 대한 환상은 와르르 무너지고 꿈에도 상상도 못할 지옥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돌이켜보면 미용실 그만둔 바로 그 다음 주 남편과 단둘이 근사한 휴양지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준비할 때부터 이상한 점은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사 직원이 추천한 괌, 몰디브, 보라카이, 발리 등등 각종 패키지 여행 상품을 보면서 두근두근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한 겁니다. 다 늙어서 그런데 가봐야 뭐하냐는 둥, 그래봤자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인데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서 괜히 생돈만 쓰고 개고생을 하냐는 둥, 그야말로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가 학원 일로 바쁠 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노후에는 둘이서 세계 일주하면서 살자는 말이었으니까요. 섭섭하긴 했어도 뭐 요즘 체력적으로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디 가고 싶냐?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 했더니 남편은 아무데도 가기 싫은 얼굴로 그냥 아무데나 가자고 하더군요. 몇 년 만에 단둘이 여행인데 너무 서운했지만 저는 일단 평소 가고 싶었던 몰디브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남편의 시원치 않은 반응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막상 여행 가서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금방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출발하는 길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구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길로 몰디브 대신 친구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건강했던 친구 남편이 갑자기 죽다니 정말 믿을 수 없이 황망했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친구는 얼마나 더 충격받고 마음이 아플까 걱정하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시리 눈물이 핑 돌아서 친구 손을 맞잡아 주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제 남편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남편은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며 위로조로 친구 어깨를 토닥여 줬습니다. 저는 순간 좀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 이상했지만 너무 슬퍼서 그러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랑 친구는 여고 시절부터 동창인데 결혼하고 나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만난 게 아니었어요. 친구도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경쟁자지만 여고 시절 친구였기 때문에 남처럼 야박하게 굴지 않고 친구가 어려워하는 미용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르쳐 줬습니다. 당시 제 미용실만 엄청 장사가 잘 됐는데 같이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해서요. 그것도 어느덧 30년 전 일이네요. 어쨌든 그렇게 한 동네에서 같이 미용실을 한 게 인연이 돼서 그 시절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많이 가지고 남편들끼리도 친하게 지냈던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이제는 노년으로 접어들어선가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팔팔했던 시절도 떠오르고요. 하여튼
아무튼 남편 품에 안긴 친구의 행동이 뭔가 싶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제 남편을 보니까 막 지 남편이 생각나서 저러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네요. 그때 친구의 검은 속을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그날 우리 부부는 장례식장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친구가 조문객 맞이하는 거랑 대접하는 걸 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저는 친구로서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남편에게 그만 집에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홀로 된 친구가 얼마나 황망하겠느냐며 우리가 3일장 치르는 동안 함께 있어주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친구에게도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했는데 미정아, 나 혼자 있으면 그 사람 생각에 너무 힘들 것 같아. 나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일 미국 사는 네 딸이랑 사위 들어오면 걔네들 챙겨야지. 딸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친구는 자기가 오늘 밤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나도 들어가서 내 아들 챙겨야지. 우리 시욱이 검사 임용되고 혼자 나가 산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들여다보고 챙겨주고 그래야 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면 너 혼자 가고 네 남편은 여기 두고 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이럴 때 든든하게 손님을 맞이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요. 남편도 예정이 있는데 도와주겠다고 하도 고집을 피워서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한숨 눈을 붙이고 잠들었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고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세면도구니 갈아입을 옷이니 아무것도 안 챙겼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3일 동안이나 남의 장례식장에 있으면 엄청 불편할 텐데 걱정이 된 저는 결국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한 저는 정말이지 금수만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다 간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죽은 친구 남편의 영정사진이 떡하니 지켜보고 있는 데서 남편과 친구가 둘이서 아주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요. 저는 제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친구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놀랐나 보네. 물이라도 좀 마시고 올래? 하는데 참 얼마나 기가 찬지. 심지어 친구는 언젠가 들킬 거라면 심심하게 들키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들키기를 바랬다는데 자기 뜻대로 돼서 통쾌하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러게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쉬지 왜 다시 돌아와서 못 볼 거를 보냐며 완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남의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 사람 내 남편 된 지 꽤 오래됐는데 한 30년쯤 됐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남편은 저 몰래 30년 동안이나 바람을 피워왔던 겁니다. 저는 그럼 이때까지 나랑 네 남편 속이고 바람 피운 거냐?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네 남편 죽은 지 3일도 안 되고 상도 다 안 치렀는데 네가 사람이냐고 불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죽었는데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고 이제는 내 남편이랑 살 거라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친구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제 남편에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제 앞에서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진짜 아내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라는 인간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를 선택하더군요. 오랫동안 제 친구를 사랑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왜 그랬는지 남편의 뺨을 후려치지는 못할 망정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새삼스런 기억이 떠올랐죠. 친구가 학창 시절부터 제 손기술을 부러워하고 저를 질투해왔다는 걸요. 제가 좋은 옷이나 신발을 신으면 돈을 모아서 그걸 따라서 사고 유독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였던 친구라는 걸. 그래서 제 미용실이 잘 되니까 부럽고 배가 아파서 바로 옆에 미용실을 차렸다는 게 새삼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여고 시절의 질투심과 열등감이 평생을 갈 줄은 몰랐는데 친구는 제 남편을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뒤늦은 후회로 가슴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네가 과부됐다고 남의 남편 뺏어가려고 하면 되겠냐? 너 죽은 네 남편 보기 미안하지도 않냐? 너 이러다가 천벌 받는다. 아무리 니들이 바람을 오래 폈어도 내가 이 인간 법적인 아내고 너는 첩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는데 그걸 본 순간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친구와 함께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남편의 모습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진으로 찍혀 있었던 겁니다. 저하고 가는 여행은 그렇게나 귀찮아하던 남편이 친구와는 유럽, 미국, 동남아, 심지어는 아프리카 오지 여행까지 다녀왔더군요. 이미 친구와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 저랑은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보며 충격으로 머리가 하얘져 있는데 친구와 남편은 본격적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과부가 되자마자 제 남편을 빼앗아 저를 과부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작태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로 저 금수만도 못한 몹쓸 인간을 친구한테 떼내줘 버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생각났어요. 하나뿐인 내 새끼 장가도 가기 전에 애비 없는 자식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검사인데 너를 가만둘 것 같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니 인간도 아닌 상간녀가 어차피 간통죄 다 없어졌는데 네 아들 검사라 해서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아니겠어요? 황망하게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요. 간통죄는 왜 폐지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바람피는 연놈을 아무런 단죄도 할 수 없나 싶어서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내 아들 시욱이에게 가서 이 모든 자초지정을 알렸는데 이야기를 들은 시욱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위해서 금수만도 못한 아비와 억지로 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더군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식장에서 둘이 그 짓을 하고 바로 이혼을 요구했다는 게 너무 짜맞춰진 타이밍 같아서 수상하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일어난 교통사고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아들이 조사한 결과 친구의 남편은 알고 보니까 친구의 바람을 눈치채고 대판 싸웠고 친구의 뒤를 급히 차로 쫓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였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몰래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었던 것도 들켰고요. 알면 알수록 친구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금수만도 못한 친구를 보험 사기 및 교통사고 방조 및 살인미수죄로 기소를 시켰고 남편도 친구의 혐의에 가담했는지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둘은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라더니 조사 몇 번 같이 받고는 원수가 되어서 으르렁거린다고 하네요. 남편은 뒤늦게 저한테 빌면서 사실 진짜 자기가 사랑한 사람은 저였다고 개소리를 엄청 늘어놓았네요.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 저는 이번 참에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두둑히 받아내서 지금까지 기만당한 거, 억울했던 거 전부 다 보상받을 겁니다. 아마 그 인간은 알거지가 될 것 같네요. 아들도 아버지랑 의절하겠다고 하고요. 참 꿈에서도 겪기 싫은 이런 일을 직접 당하고 보니까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친구와 전 남편이 준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남은 인생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